유류분 청구 소송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을 할 때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만 쳐보셔도 많이 나오지만 한국 법상에는 그 유류분이란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인이 망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하거나 아니면 남겨둔 상속 재산에서 최소한 받아야 할 어떤 이거를 유류분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과연 누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인가? 별로 그렇게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딸들이 좀 더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당하기보다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그런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억지로 그 소송을 만든다기보다는 주어진 사실관계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준비를 하고 가액평가를 좀 더 유리하게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입증을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의 역할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를 할 때 내가 이 소송을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기본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판단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좀 부정적으로 한다면 유류분 소송을 굳이 제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나온다면 그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재산을 많이 받았어야 합니다. 생전 증여를 통해서든 아니면 유증을 통해서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받은 게 상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많이 적어야 합니다. 그게 상속인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또 내 유류분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과 내가 받은 지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4명입니다.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특정 상속인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1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저쪽은 10억을 받고 나는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유류분을 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의 유류분은 11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4명이고 배우자가 1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자녀 1명당 1111, 배우자는 1.5, 그리고 분수로 표현하면 나의 기본 상속분은 11분의 2가 되고요. 유류분은 거기에 대한 절반. 그래서 11분의 1이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11분의 1이냐? 10억을 받은 것과 내가 받은 1억, 이 합산액에 대한 11분의 1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의 1억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류분은 1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구할 게 더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상속인이 자녀 2명입니다. 한 명은 10억 받고 한 명은 1억 받았을 때 나는 그러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유류분은 상속분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인데요. 11억에 대한 4분의 1이니까 2.75억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는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75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1억 7,500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인 관계,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게 얼마인가, 그 다음에 상속인이 받은 게 얼마인가,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안다면은 이거를 과연 소송을 통해서 할 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번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하고, 입증 방법이 불투명하면 어떻게 입증 자료를 입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변호사가 일정 역할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일단은 가장 기본이 기간입니다. 근데 한국법상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대명제에 따라서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가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일단 사망하시고 10년이 지나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되게 억울하지만은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동일한 사안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0년 동안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았다?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1년 내에 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기를 한다라는 게 반드시 소송만을 해야 하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소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송 외에서 내 유류분을 돌려줘,
아니면 일정 부분 나한테도 좀 챙겨줘, 이런 명확한 의사표시라도 했어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의사표시하는 건 아무래도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제기 안 했으면 사실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빠가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 이후에는 받은 것은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알았다면 96년 1년 내에 제기를 하셔야 하고요. 몰랐다가 10년이 지나면 앞서 살폈듯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가장 주의할 거, 유류분 소송 기점인데요. 내가 생전에 징해받은 걸 알았다면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그냥 1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내가 생전에 제기한 거를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사망 이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 측면 모두 다 10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각자의 상황을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청구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 기각입니다, 사실. 청구를 해도 기간 도가로 그냥 패소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유류분 소송은 상속을 덜 받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본다면 청구하는 입장은 어느 정도 좀 배려해 주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기간이 도가되면 이게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기간 부분에 문제 없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가급적 사망하고 1년 내에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기간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번 문제는 뭐냐? 패소 승소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대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덜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증여가 확실하다는 가정하지만은 적어도 승패에 대한 부담은 없어집니다. 기간만 지킨다면. 그 다음엔 금액의 대소유만 문제가 되고 가액이 높아야 가액 산정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청구 금액이 좀 많아지는 것이고, 뭐 그게 잘 안 된다면 청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대소의 문제만이 남을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싶다면 이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망 당시 남은 상속 재산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상속 채무는 남아있는가? 그 다음에 상속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변호사와 기본적으로 유류분 상담을 하실 때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도에 대한 기본 정보는 가지고 계셔야 조금 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내가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액, 경제적 이득, 승패의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판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절차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송 절차입니다.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소장을 받은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유류분 청구서는 보통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소장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소장을 청구를 하는 중에서 소장을 접수를 하면 3주 정도 뒤에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요. 그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한 2달 정도가 걸리고, 본격적인 재판까지 시작되는 시점은 재판을 제기한 시점부터 최소한 3, 4개월 정도 뒤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장 제기와 답변서 제출, 그 다음에 첫 재판 열리기까지 한 3, 4개월 정도가 흘러가고요. 그 이후에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한 5번 한다고 치면 이것만 또한 30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이 흘러가고요. 앞서 첫 재판까지 3, 4개월이 걸렸으니까 이것만 거의 10개월에서 11개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선고기일이 잡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이 1년인데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정을 한번 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가족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합의를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게 대부분의 재판에서 진행되는 방법이고요. 실제 많은 유류분 소송이 조정 단계에서 끝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 재산이 무엇이냐, 증여 재산은 무엇이냐, 유증 재산은 무엇이냐,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과세 정보 제출 명령, 이런 적극적인 증거 신청을 통해서 증거를 스스로 확보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가 각 단계별로 강약을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유류분이나 상속인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한 번 있는 소송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유류분 청구 소송의 개괄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글로 그 질문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부분들은 직접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